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키빌랄로스의 죽음과 죽어감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희망의 끈입니다. 죽음의 5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가 부정,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타협, 네 번째가 우울, 다섯 번째가 수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집요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희망. 여러 가지 신약 개발도 되고 새로운 그러한 치료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순간에도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동력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키빌랄로스는 이 집요하게 남아있는 희망이라는 이 살고자 하는 이 희망의 끈, 이것은 이 모든 고통과 그러한 우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J라는 환자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무려 20년간 투병 생활을 한 환자인데요. 20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 J라는 환자는 거의 철학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또 계속해서 분노의 그런 표출도 하게 되죠. 이 사람의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희망의 끈이라는 이 챕터에서는 타고르의 시조 기탄잘리의 87편을 낭송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르의 기탄잘리 87편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희망으로 그녀를 찾아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의 집은 작으나 한 번 잃어버린 것은 2번 다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저택은 무한히도 큽니다. 그녀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덧 저는 당신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밤 하늘, 그 황금빛 지붕 아래 서서 애절한 눈빛을 당신의 얼굴로 향합니다. 나는 영혼의 가장자리에 서 있자니 그곳에서는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도 행복도 눈물 속에서 비치는 환상들도 오 나의 공허한 삶을 저 바다에 잠기게 하여 그 깊은 충만 속으로 빠져들게 하소서. 저 우주의 완전함 속에서 잃어버린 그 달콤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하소서.
타고르의 기탄살기 87편.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녀라는 것은 나의 꺼져가는 생명이 되겠죠. 집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질 몸이 되겠습니다. 꺼져가는 생명, 이것을 신에게, 영혼에게 이렇게 간절히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에 대한, 희망의 끈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희망의 끈. 5단계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집요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희망. 살고자 하는 희망이죠.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희망은 견뎌낼 그러한 힘을 주죠. 희망에 관련된 이제 2가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아직도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이제 가망이 없다고 알려줄 때, 또 한 가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알려줄 때, 이때 갈등의 그러한 요인이라고 하는군요. 벨 박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중증 환자들을 시한부 환자로 여기고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은 뭐냐? 제가 아는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편안하시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의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의 친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려지거나 포기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라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러한 정성을 베풀어야 할 것 같군요. 상당수 환자들은 퇴원 전에 자신들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집에 가서 아주 마음이 편하고 위안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명 환자들은 이제 가식을 버리자. 마치 대단한 희망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아프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슬프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식을 쓰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몇 주를 우리가 다 같이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죽음의 5단계 내내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데요. 이 부정의 단계에서도 분명히 검사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이 없어 라는 그러한 희망, 분노의 단계에서 분노를 터뜨리면서도 아니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지 하는 그러한 희망,
타협의 단계에서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부처님께서 나를 버릴 리가 없지. 좀 더 열심히 기도를 해보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우울의 단계에 있으면서도 어디 신약 개발 소식이 들리던데 이러한 희망,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서조차도 어쩌면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러한 희망의 끈을 계속 가지는 것이죠. 이 희망에 대한 기블로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모들과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듯이 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얘기는 우리 고유의 삶의 고유한 일부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회피하지 말라. 이렇게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환자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어떤 적절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훨씬 해롭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더 해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키블러-로스는 환자들의 의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라. 이렇게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 욕구를 헤아리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함께 수용해 간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그러한 고통과 분노를 줄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불필요한 더 많은 분노와 고통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백하게 이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챕터에서는 키블러스가 제이라는 환자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제이는 흑인 남자였는데요. 53살이었고 중앙우체국의 주임으로 일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죠. 균상식육종이라는 그러한 좀 희귀한 병에 걸려서 20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목이 갑자기 막 부어오르고 땀을 몹시 흘리고 가장 견디기에 어려웠던 것이 가려움증이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비참한 기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죠. 이제 그냥 내버려 달라라고 이제 거의 수용의 단계까지 왔는데 20년간 투병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도 간간히 분노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동안 참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런 분노를 터뜨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20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철학자가 되어갔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갖죠. 자, 가만히 2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택들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는데요. 자살하는 거, 그것은 아니야.
내가 원했던 행복한 노후? 그것도 불가능해. 자,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울하면 혼자 있고 잠을 청하고 좀 기분이 좋아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훨씬 사교적이 되어서 사람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렇게 아주 유연하게 마지막을 보냈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떠났습니다. 희망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은 심장과도 같죠. 생명이 가진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록 가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진들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이런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이제 해탈의 길로 간다.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은 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생물체로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갖고 안심하면서 그리고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매우 필요한 그러한 힘인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희망의 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환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